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확실히 시장의 시그널이 좀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현재 신호는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예, 그렇죠. 뭐 베어마켓 랠리 이상의 상승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된 오늘 밤이겠죠. CPI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 시간까지 과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격이 당시 제가 이격을 얘기를 할 때 107.4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3월달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은 약간의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다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격은 높지만은 나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된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있었던 거고, 또 한편에는 이번 주 들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흐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경계하는 흐름 자체가 단기 상승과 함께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조정이 나온 거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시장이 2,50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안착을 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스닥 시장의 이제 하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이 오늘 이제 1% 정도 하락이 좀 나오면서 3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기간 조정 성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대에 비해서 약간 하향하는 그랬던 흐름인데, 나스닥 시장의 이격을 가지고 제가 그 과외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107.2 시점에 107.4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주가의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지금 102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아직도 약간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는 쪽이지만은 22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좀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이 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의 기대 부분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둠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이면에는 이번 주 들어서 발표가 되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전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결국 CPI 지표 발표가 나와야 이제 확실히 나오겠지만은, 이번 주에 나왔던 연준에서 발표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6월달에 6.8인데 6.2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당초에 6월달 같은 3.6으로 예상했던 건데 3.2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8에서 2.3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인데, 표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거의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가 수준 자체가 정상화된다. 이런 또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CPI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확인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 부분 자체가 계속 시장에서 압박이 작용할지 오늘 확인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본다 한다면 엔비디아 반도체 합방 논란 부분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2,3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올랐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간밤에 또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전망치 하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일단은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적 전망치가 최근 들어서 이런 또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된 증권사가 전망치가 나와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오늘 밤에 떨어졌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4분기부터 매출액 전망치 하향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실적 전망이 지금 역성장에 진입을 할 거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3분기부터 원래 삼성전자가 2분기 때 영업이 14조 1천억이었지 않습니까? 3분기 때는 13조 초반대 떨어지고 4분기까지 떨어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올해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보면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312조 원 정도 되는데 299조 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올해
약 53조 원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49조 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런 실적 하향 전망 자체가 시장에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요인 자체는 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 시장에서 3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8월 달 들어서 7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 다른 쪽은 사고 있다. 그런 또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렇다면 삼성전자 2,300억 정도 대규모 매도하는 과정 쪽에서 어떤 종목을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는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어제 대표적으로 CJ제당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샀지 않습니까? 600억을 넘게 샀는데 결국은 실적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그다음에 487억,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즉 성장주 중심이죠. 성장주 중심.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포함이 좀 돼 있지만은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인데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이 정도 수준.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피크아웃 된다 한다면 그 국면 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이 발표된 이후에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확인이 된다 한다면 내일 이후에도 시장 자체는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달 들어서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어제 조금 전에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라든가 고려아연, 카카오게임즈, 포스코케미칼, 크래프톤, 셀트리온, LG약인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성장주이고 또 낙폭 과대 종목이고 낙폭 과대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6월 달에 대규모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쇼커버링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정리를 한다면 국내 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ISM 서비스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인 부분에 시장은 배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업종 종목으로서는 구조적 성장주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배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것에 좀 더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는 아마도 오늘 밤에 나올 CPI 지수 좀 중요할 텐데요. 오늘장 시장은 좀 어떨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부진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골고루 좀 사담고 있다. 수급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뭐 누구나 예상하겠지만은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관망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일단은 시장은 저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일단은 무게 중심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아주 시장 자체가 서프라이즈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CPI 지표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지난달 9.1에서 8.7 내지는 8.8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보다 높게 나올 거란 전망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주가 자체가 최근에 이런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매매 자체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내일부터 저도 안도 내리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전략 자체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한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 일정 부분 정도는 현금화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시장 예상치 하향 지표가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거든요.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한다면 시장에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또 부분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좋게 나와도 본전이네요. 사실 이번 CPI는 네, 워낙에 선반영이 돼서 완만하게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된다. 급등을 하진 않지만은 네. 그렇게 뭐 보자 즉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매수할 기회는 준다. 네.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매매 자체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 10포인트 지수를 올린 것 자체가 12시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거의 2시간 동안 6천억 가까운 선물을 매수했거든요. 요즘 12시부터.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오후장에 좋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 얘기할 때 시장의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 선물이 결정한다. 현물은 거의 매매를 안 하거든요. 네. 예, 현물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쇼커버링 성격의 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 선물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루 매수했다 하루 팔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대규모 5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거의 반복적입니다. 하루 매수했다 다음날 팔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시장은 실적 호전 종목과 이슈에 따른 시장이 오늘 지수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오늘 전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 하락기 만약 인플레이션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려감 자체가 완화된 국면적 상승이기 때문에 이 국면 쪽에 수혜를 받는 쪽이 구조적인 성장주의다. 앞서 얘기했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는 거죠. 벌써 관련 것도 어떤 거냐?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폴더폰 오늘 갤럭시 폴드 Z 폴드가 오늘 공개가 되거든요. 폴드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피팅 업체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적 정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 종목도 실적 좋은데 표를 좀 보시면 관련 또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 표 나오고 있죠. 덴티움, 뭐 제일제당 그렇죠. 이런 거 예, 서프라이즈. 그렇죠.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네.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어제 성광밴드가 실적이 발표가 좀 됐고요. 그다음 하이로 코리아가 발표가 되는데 이들 쪽이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에도 소속이 되거든요. 네. 이런 중소형 종목들 관련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피팅이라든가 의료기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오늘 오르는 지수보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종목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은 가급적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저정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